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용근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치가 없는 정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하게 된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이 탄핵 이후에 바로 선거를 실시했는데 그때 새누리당 후보들이 바로 두 명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한 분은 홍준표 대표고 한 분은 거기서 탈당한 유승민 대표였죠. 사실 그 탄핵된 정당에서 두 사람씩이나 나와서 설쳐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국민이 탄핵을 받아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략도 인재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다시 나와서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하는 생각조차가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극우 보수층들도 일부터 부추겼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매번 패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직을 그냥 거저 주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40% 약간 넘어서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요, 그때 전략을 좀 바꿔서 보수 통합의 명분을 만들어서 중도를 표방하는 안철수 쪽으로 밀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우리 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조급함이 오늘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대선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이번 4.15 총선에서 뜨거운 맛을 보는 겁니다. 탄핵당한 정권이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달려드는 거 참 용감해요.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 것 같습니까? 호남 사람들 한번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정동영 씨가 나와서 한번 참패를 했죠. 지역주의 하에서는 호남 사람들 수가 적으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바로 노무현 또 현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아주 행복하게 정권의 맛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전화 한 통으로 청와대, 공공기관, 그 다음에 또 공기업 이런 데에 뭐 기관장, 차관급이에요. 그런 데가 전부 다. 청와대는 뭐 공무원이지만 그 다음에 상임감사 자리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자리 그냥 전화만 한 통만 해도 막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도 옛날 지난 정권에서 뭐 그렇게 또 해왔으니까 뭐 억울한 건 없겠네요.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부산 정권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호남 정권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돌 뭉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 전략이 없어요. 미래통합당은 여론 체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상대당은 전략적으로 하잖아요. 뭐 180석 어쩌고 하면서 여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보수 진영 유튜브 보고 선거하는 것 같아요. 여의도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 연구원인가 뭐. 거기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유튜브에서는 이번에 선거 꼭 이긴다고 했죠. 사람들이. 구독자 수가 100만, 50만, 뭐 80만 넘는 그런 유튜브가 수두룩하던데. 그런데요. 이거 다 중복돼서 사람은 또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중복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는 한 300만 명 미만입니다. 우리 유권자가 4,500만입니다. 300만 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맨날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그냥 놔두면 나라가 폭망하니까 우리가 선거에 이겨서 빨리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중도층 사람들이요,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동해봤자 넘어가지도 않아요. 차라리 진보 진영 유튜브를 보고 배우는 것이 오히려 벤치마킹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태 정치를 못 버렸어요. 이번 공천 한번 보세요. 입이 민망해요. 진짜 말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죠. 4년 전에 새누리당이 공천으로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더했어요. 어떤 것이 더했냐고요? 당 대표라는 사람이 미래한국당 공천을 해놓으니까 무효화시키질 않나. 공천이 아닌 사천을 하다 보니까 함량 미달 후보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리고 입에서는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당대표라는 사람은 수시로 후보 교체하여 자기 사람 심고, 공천심사위원장 2위에 어떻든 두 사람이나 다 내쫓고. 국민들은 이런 거 다 압니다. 선거 시작 전에 호남에서 민주당이 싹쓸이 한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자체 여론조사도 안 해보나요? 4년 전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었잖아요. 호남에서 23석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2석, 그리고 지역구에서 13석, 아니 비례대표에서. 그래서 도합 38석이 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20몇 석만 넘어가도 호남 싹쓸이 하면은 23석이에요. 28석, 23석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거의 그냥 지난번 수준으로 해도 거의 과반수 된다는 걸 왜 몰라요? 막장 공천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멀쩡한 사람은 옆 지역구로 옮겨서 공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지역구에 신인을 공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자리를 그냥 같이 동시에 잃어버려요. 청주 정우택, 서울의 그 김용태,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천을 하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 그대로 놔뒀다면은 정우택, 김용태는 건졌을 거예요. 자기 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블 스코어로 끝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자객 공천을 해가지고 이번에 또 이긴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오세훈, 그 다음에 나경원 자객 공천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신인들한테 날라가잖아요. 이런 것이 전략 공천입니다. 이기는 공천입니다, 이게. 현 정부가 잘한 것도 없으면서 제1야당이 너무 못하니까 반사 이익을 얻는 거라고 저는 봐요. 선거 기술도 그 사람들은 미래통합당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전략적이고 탁월하고요.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앞으로 좀 찬밥 오랫동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민주당 쪽에서 뭐 수십 년 집권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수순을 꼭 지금 서서히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대로 하려는 노력만 보여도 국민들은 기회를 줄 텐데 전혀 반대로 해가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네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